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신양란입니다. 여행자의 성당 공부라고 하는 책에 실린 사진들 보여드리는 작업 계속하고 있습니다. 음, 맨 처음 파트가 성당 건축 양식과 내부 구조라는 제목이었거든요. 그중에서 성당 건축 양식에 관한 것은 바로 그 양식을 끝으로 설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것이 성당의 내부 구조에 관한 것인데요. 성당 내부 구조는 사실상 어느 성당이든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성당에 들어가면은, 아,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당의 내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파사드 편이거든요. 파사드는 사실은 내부 시설은 아닙니다. 건물 밖에서 출입문이 나 있는 그 부분을 파사드라고 하니까 건물 밖에서 확인하는 거죠. 이제 내부 구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은 파사드 설명을 먼저 할 겁니다. 책에 파사드에 대한 설명 뭐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도 않았고 또 사진이 많이 실린 것도 아니니까 뭐 짧은 설명이 되겠네요. 그중에서도 이제 설명 중에서 한 문단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면을 파사드라고 한다고 했죠. 그런데 성당에 따라서는 파사드가 많게는 세 군데까지 있답니다. 바르셀로나에 있는 유명한 성당인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경우 산생의 파사드, 순환의 파사드, 그리고 아직은 미완성 상태이지만은 영광의 파사드, 이렇게 해서 세 군데의 파사드가 있지요. 단 파사드가 네 군데일 수는 없습니다. 성당의 동쪽 면에는 중앙재단이 설치되므로 거기에 출입문을 낼 수는 없으니까요.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사드 편의 맨 앞에 실은 표지 사진은 피렌체에 있는 산타크로체 성당의 파사드 장면입니다. 저는 피렌체에 가서 이 산타크루체 성당 앞에 딱 서면은 무슨 느낌이 드느냐면은요, 야, 참, 단아하다, 간결하면서도 정갈하다,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흰색 대리석을 주조색으로 해가지고 분홍색과 녹색을 조금씩 사용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흰색이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흰색이 주조색이기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깔끔하면서도 단정한 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요? 산타크로체 성당 같은 경우는 어떤 별칭으로 불리느냐면은 피렌체의 판테온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판테온이라고 하는 건물은 로마에 있고 또 파리에도 있습니다. 그 건물들이 어떤 어떤 용도로 현재 쓰이고 있냐면은 위인들의 무덤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위인들이 잠들어 있는 그런 용도거든요. 그러면은 산타크루체 성당을 왜 그런 판테온에다가 빗대어 표현하느냐? 이 성당 안에도 피렌체가 낳은 조금 범위를 넓혀서 생각하면은 토스카나 지방이 낳은 위대한 위인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인으로 유명한 마키아벨리가 산타크로체 성당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묘이기는 하지만은 피렌체 출신의 위대한 문학가 단테의 가묘도 이 성당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타크로체 성당은요, 겉에서 파사드만 보고 지나가시면은 안 됩니다. 이 성당은 꼭 안에 들어가셔서 그 위인들의 무덤이라든지 아니면 영묘, 기념비 이런 거 꼭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쾰른대 성당의 파사드 사진도 책에 들어가 있는데 지면 관계상 어, 현재 보시는 요 사진 전체가 다 들어가지를 않고 세 개의 문 중에서 중앙문 가운데에 있는 문 부분만 잘라서 넣었습니다. 그 잘라서 넣은 사진의 원래 사진이 이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 두 장의 사진은 세로 사진이기 때문에 한 화면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사진이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그 중에
탄생의 파사드에 해당하고 가우디가 직접 작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파사드는 피렌체의 카테드랄인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본 그동안에 유럽을 여행하면서 보았던 여러 성당들 중에서 파사드만 놓고 볼 때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바로 이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피렌체에 있는 아까 앞에서 보셨던 산타크로체 성당도 이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처럼 흰색 대리석, 분홍색 대리석, 녹색 대리석을 이용을 했는데 같은 어떤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같은 분위기가 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산타크루체 성당이 간결한 느낌을 준다면은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 같은 경우는 정말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꾸민 아주 정교하고 세심하고 아름다운 그런 느낌을 주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피렌체 가시면은 뭐 반드시 가서 보시게 될 건축물이기 때문에 파사드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물입니다. 안 보실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린 사진은 스페인의 똘레도에 있는 똘레도 대성당의 파사드인데, 뭐 특별히 설명할 거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는 면을 파사드라고 한다. 뭐, 그 정도 설명을 하면은 여기는,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책에는 없습니다. 책에는 실지 않은 건데, 이 동영상에서는 기왕 설명하는 거 조금 추가로 하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이 건물은요, 모스크바에 있는 성모 승천 성당입니다.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에는 크렘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들 귀에 익숙한 곳이죠. 그 크렘린 안에 세 개의 중요한 성당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성모 승천 성당, 그리고 수테고지 성당, 그리고 대천사 성당, 이렇게 세 개의 성당이 크렘린 안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성당이 바로 성모 승천 성당입니다. 러시아 제국 시절에 황제들의 대관식이 있었던 곳이니까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느냐면요. 지금 파사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 성당도 세 면의 파사드가 있습니다. 제단이 설치되는 동쪽 면에는 어차피 출입문을 낼 수 없으니까 거기는 빼고요. 서쪽, 남쪽, 북쪽 세 방향에 출입문이 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남쪽 면입니다. 남쪽 면에 출입문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는 러시아 제국 시절에는 황실 가족들만 드나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인 북쪽에도 출입문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사제들이 드나들었던 문이라고 하고요. 일반 신자들은 서쪽 문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뭐 황실 가족이니 귀족이니 하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 문은 대개는 사용하지 않고 우리 같은 일반 여행자들은 서쪽 문을 통해서 성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파사드에 난 문이 누구에게나 편리한 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곳도 많았지만은 이렇게 신분, 지위 고하에 따라서 이용하는 문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성모 승천 성당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면은 파사드에 대한 설명은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수반, 성스러운 물을 담아두는 그릇이라고 하는 의미의 성수반, 파사드의 출입문을 통해서 성당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시설인 성수반에 대한 설명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